일주일 후 아들 레위와 두 딸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복희 씨. 유언장을 좀 쓰려고 하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어르신. 내가 유산이 60억이 있는데 우리 장남한테 80%, 우리 두 딸들한테 각각 10%씩 주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왜 갑자기 아들에게 유산의 80%를 주겠다는 건가요? 근데 어르신, 두 따님들도 똑같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우, 아니에요. 자식들이랑은 다 합의를 봤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괜찮은데.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다고 자꾸만 더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게 무엇인 겁니까? 그런데 복희 씨는 왜 이런 불공평한 유산 상속을 결심한 걸까요? 할머니는 60억 원의 유산 중에서 장남에게 80%, 그리고 두 딸에게 각각 10%씩의 유산을 남겼는데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공평한 유산 상속이었습니다. 두 딸은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를 두고 돈 때문에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결국 할머니는 집에 가서 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요. 유언장의 내용은 변함없이 아들에게 유산의 80%를 그리고 두 딸에게 각각 1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아들 내외에게 맡겨두었죠. 5개월 후 안타깝게도 복희 씨는 병만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은미 씨가 남편과 함께 연고도 없는 시골을 찾았는데요. 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이게 말이죠. 지금은 이래봬도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예요. 그 정보 확실한 거죠? 예. 한 40억 정도 투자할 생각이니까 제대로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쪽으로 좀 더 가보죠. 예, 가시죠. 은미 씨, 시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으로 부동산 투자부터 할 생각인가 본데요. 아들 진혁 씨는 왠지 못마땅한 눈치입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은미 씨 부부. 이게 뭐야? 그런데 두 사람 앞으로 우편물이 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은미 씨.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아유, 거기서 달라고. 너라는 거야? 아가씨! 곧바로 신우이를 찾아오는 은미 씨. 이게 뭐예요? 봤으면 알 텐데. 그러니까 왜 일단 소송을 했냐고요? 놀랍게도 오빠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낸 자매.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왜요? 뭐라고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유언장을 남긴 상태였기 때문에 자매는 유언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자매가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자매는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법정을 찾게 된 남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두 자매는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난 절대로 인정 못해.
향수 쌀 거예요. 향수? 당신이 유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줄 알아? 대체 고부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다시 5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보상금 60억 원을 받아 3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말을 엿듣게 된 은미 씨. 남의 속 빼놓고 어머니 뜻대로 되나 어디 봅시다. 다음 날 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저거 왔어요, 어머니.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은미 씨가 잠든 시어머니를 깨웁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데 너무 섭섭해요. 왜? 뭐가? 유산 50억 주세요. 다 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나눠줄 거다. 다르죠. 저는 암투병하는 어머니 모셨는데 50억 안 주시면 이혼할 거예요. 뭐? 어머니 귀한 아들 이혼남 만드실 거예요? 뭐? 저 농담 아니에요. 어머니 귀한 이혼을 아들, 하겠다며 이혼남 시어머니를 만드실 협박해 거 알아서 80%의 유산을 요구한 은미 씨. 결국 복희 씨는 며느리의 뜻대로 유언장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구니? 어머니, 장남 진혁 씨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희경이랑 수경이도 어려운데 유산 똑같이 주세요. 안 사람 때문에 이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참고 사시던 거 다 알아요. 진혁아, 어머니, 이젠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복희 씨는 아들의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일단 며느리의 요구대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어느 날 복희 씨가 두 딸을 찾아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뭔데? 느닷없이 유언장 작성 요령에 관한 서류를 꺼내놓은 복희 씨. 나 죽으면 그거 갖고 변호사 찾아가. 무슨 소리야, 엄마? 변호사 찾아가서 네 오빠한테 소송해. 할머니는 두 딸을 찾아가서 며느리 때문에 불공평한 이 유산 상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그리고 두 딸에게 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적힌 종이를 건네서 내가 죽고 나면 변호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할머니의 놀라운 진심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사실 할머니는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주소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어서 3명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남기려 했던 것이죠. 결국 할머니의 뜻대로 주소와 서명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가 됐고요. 3남매는 똑같이 유산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3남매에게 유산을 똑같이 남겨주고 싶었던 복희 씨. 법적 효력을 잃은 유언장에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셨다고? 말도 안 돼. 당신 같은 며느리 참고 살아준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젠 당신 마음대로 해.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여보! 이혼하겠다며 시어머니를 협박했던 은미 씨는 오히려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고 결국 이혼은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